안녕하세요. 가성비 홍과장입니다. 오늘 현대에서 베뉴 출시가 됐는데요. 이게 소형 SUV인데 거의 경차에 가까울 수준의 이제 소형이죠. 인도에 맞춰가지고 나온. 디자인이 워낙 심플하고 이쁘다 보니까는 기존의 티볼리 같은 거를 보고 계시던 분들이나 코나나 이쪽 보시고 계시던 분들이 베뉴에 관심이 좀 많으실 거예요. 신혼부부 분들이나 대학생분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베뉴 가격표를 보면서 어떤 게 좀 가성비가 좋은 트림인지 이거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특히 첫 차를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옵션 명칭이나 기능을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완전히 차를 처음 사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려볼게요. 우선 이 베뉴는 스마트, 모던, 플럭스 이렇게 세 가지 트림으로 나오는데요. 저 플럭스는 우리 TX 있잖아요. TX 그 차량에 추가적으로 좀 그 개조 부품을 붙이는 그런 트윅스에 가까운 트림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 모던 두 개 트림이라고 보셔도 크게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가격표인데요. 1.6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고요. 연비는 한 13km대가 됩니다. 근데 스마트가 1,470만 원. 엄청 싸 보이기는 하지만 6단 수동 변속기. 사실 요즘 누가 수동 변속기 사는 사람이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유럽에서 많이 쓰지만요. 수동 변속기 넣어가지고 가격을 좀 낮게 처음에 이제 1,400만 원대 SUV라고 이런 효과를 좀 노리는 거죠. 티볼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스마트 스트림 무단 변속기 요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제일 깡통은 1,470에 147만 원 추가한 한 1,600 정도 되나요? 1,600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시작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현대차는 급에 상관없이 이 지능형 안전 기술을 기본으로 넣는데요. 특히 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요게 아주 핵심적인 기능이죠. 보시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요거는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했을 때 과거에는 이제 삐삐삐 경고만 울려줬었던 거에 비해서 이 충돌 방지 보조는 자기가 급브레이크까지 밟아주는 그 기능이고요. 자동 긴급 브레이크 이런 거죠. 그리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요거는 여러분들 요즘 K7, K9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손 놓고 그 고속도로 같은 데서 10분씩만 주행하고 그러잖아요. 저 테슬라 같은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차로를 유지해주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즉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려고 하면 이제 경보가 울리고 어, 그래도 계속 바꾸려 그러면은 이제 핸들에 힘을 줘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이제 꺾게 하는, 그래서 이제 졸음 운전 같은 거 하시게 되면 이 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밖에 하이빔 보조 같은 거 있네요.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하이빔 보조도 꽤 유용하게 쓰시죠. 서울에서는 하이빔을 쓸 일이 없지만요. 요 15인치 스틸 휠이 기본입니다. 알루미늄이 아니고요. 이 디자인도 솔직히 이 15인치는 스틸이래 이제 휠캡이죠. 스틸이라고 알루미늄이라고 디자인이 동일해요. 완전 동일하지 않은데 거의 비슷해요. 차이를 쉽게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데 어쨌든 이 15인치 휠이 조금 애매합니다. 이 사실 세단에서는 15인치 휠이 좀 커야 멋있어요, 차가. 그죠? 근데 SUV는 그나마 휠이 좀 작고 타이어가 좀 굵어도 그래도 그 나름의 멋이 있어요. SUV는 타이어가 두툼해도 뭔가 오프라인 느낌도 나고 그런 멋이 있기는 한데, 25인치 휠의 문제는 디자인이라고 봅니다. 17인치 휠은 꽤나 멋지거든요. 여기 근데 베뉴의 15인치 휠은 조금 저로서는 참기 힘든 디자인이기는 해요. 눈 뜨고 못 볼 디자인은 아닙니다. 사실 사실 액센트급이잖아요. 이 급의 제일 낮은 트림의 제일 작은 휠은 사실 원래는 정말 야 저거 어떻게 저런 휠을 내놓냐 싶을 정도의 휠인데, 그 베뉴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는 요거는 조금 좀 참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디자인은. 그리고 보시면 프로젝션 헤드램프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헤드램프에 그 빛이 하얀 게 있고 누런 게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누런색 빛이 나오는 거고요.
젊은 분들은 사실 이걸 별로 누런색 빛을 안 좋아하시기는 하는데, 사실 이거 차를 사서 몰아보면 자기 차 앞에 그게 헤드라이트가 노란지 하얀지 안 보여요. 잘 보이지도 않고, 물론 저 HID나 이런 뭐 LED나 이런 게 하얀 빛이 이쁘기도 하고 또 시야도 또 멀리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오히려 이런 프로젝션 헤드램프 주황색 빛은 뭐 우천시나 이럴 때는 오히려 시야가 더 좋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베뉴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차이도 없고요. 거의 이 프로젝션 헤드램프랑 LED 헤드램프랑요.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소울이나. 그리고 나머지는 뭐 여기 보시면 뭐 뒷좌석 폴딩 시트, 뭐 이거는 뭐 폴딩이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죠. 이 급에서 당연히 어떻게 보면 폴딩이 되는데, 이게 배뉴를 사시는 분들은 2열 뒷좌석에는 사실 사람을 태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접어놓고 짐칸으로 쓰시는 2인승 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셔야 되는 거고, 2열에 사람을 많이 태울 일 있으시면 그냥 이 차 사지 마세요. 요거는 그런 차는 아닙니다. 2인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직물 시트가 들어가요 여기에는. 그렇지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요 15인치 스틸, 그리고 직물 시트, 이렇게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은 다 여기 보시면 69만 원짜리 저렴하기도 저렴한 모던 초이스라는 거에서 다 커버가 되거든요. 이거는 좀 뒤에서 설명을 더 드릴게요. 그리고 뭐 스마트 키는 아니고요. 폴딩 타입 도어 리모컨 키입니다. 오토 에어컨 아니고 매뉴얼 에어컨. 근데 한 10년 전만 해도 매뉴얼 에어컨하고 오토 에어컨의 디자인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나는 매뉴얼 에어컨이 더 좋다. 나는 1단, 2단, 3단 내가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만큼 조절을 하고 싶어. 오토 에어컨은 내 맘대로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디자인 때문에 오토 에어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배뉴는 뭐 물론 수동 에어컨이 액정 같은 게, 수동이 아니란다. 자동 에어컨이 액정 같은 게 조금 더 예쁘기는 해요. 버튼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스타일로 나와서. 그런데 수동 에어컨도, 뭐, 매뉴얼 에어컨도 괜찮습니다. 디자인이 크게 차이 없어요. 저는 기능상으로는 저도 매뉴얼 에어컨을 좀 더 선호하는 쪽입니다. 그 밖에 틸트 스티어링 휠. 요거는 이제 핸들을 위아래로 조정할 수 있는 거고요. 오토라이트가 기본으로 들어가네요. 요건 조금 의외죠. 보통 2급의 차들은 오토라이트는 옵션으로 들어가기 마련인데요. 이 오토라이트가 뭐 별건, 진짜 별건 아닌데, 근데 쓰기에는 정말 유용하죠. 그 오토로 그냥 해놓으면 어두워지면 이제 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데, 생각보다 이거는 유용합니다. 뭐 주차하고 나서 뭐 불 끄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나머지는 다 뒤쪽에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될 것 같고, 멀티미디어의 오디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는 실외에는 이 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 이제 관심을 가질 때 이제 실외를 많이, 그 익스테리어를 많이 보고, 이 차를 사야겠다 결정하는 거는 사실 인테리어에서 결정이 난다고 봐요. 이 차를 모는 나로서는 이 외관보다는 내장을 훨씬 더 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저는 내장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배뉴 정도 사시는 분들은 뭐 젊으시지만 그래도 여유는 어느 정도 있고, 뭐 막 그렇다고 남들한테 과시할 필요는 없지만 내 개성은 좀 보여주고 싶은 이런 분들이 사실 텐데, 딱 탔는데 센터페시아의 오디오가 뭐 80년대 오디오가 딱 붙어 있다 이러면은 좀 깝깝하죠. 여기에 이제 디스플레이 오디오하고 후카 묶어서 옵션이 하나가 있고 내비 옵션이 하나가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이제 8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니까 저 오디오는 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스마트 트림에서는 무단 변속기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모던 초이스랑 디스플레이 오디오 또는 내비를 선택하시는 게 기본. 거기에 이제 뭐 스마트 센스나 하이패스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취향에 따라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우선 왼쪽 위에 휠부터 볼까요? 예,
이게 15인치 스틸 휠, 15인치 알루미늄 휠. 디자인은 뭐 비슷하죠. 뭐 이 정도 디자인이면 나쁘진 않은데 저는 싫어요. 근데 이 정도면은 뭐 못 살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요 프로젝션 헤드램프 여기 보이시고요. 이 디자인은 LED랑 뭐 동일해요. 스태틱 밴딩 라이트도 있고요. 뭐냐면 이제 핸들을 좌측 우측으로 꺾었을 때 요 헤드램프 옆에 요 부분이 이제 스태틱 밴딩 라이트인데 이쪽에 불이 들어와서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면 좌측에 불 들어오고 우측으로 꺾으면 우측에 불 들어오는 그렇게 좀 안전을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리어 콤비 램프가 이 다음 트림에서는 옵션 좀 붙이면 LED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벌브로 들어가긴 하는데 디자인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불이 꺼졌을 때 디자인은 동일하다는 거죠. 리어 콤비 램프가 이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나쁘진 않습니다. 이거 뭐 사실 LED로 들어오나 벌브로 들어오나 신경 쓰는 사람 없을 거예요. 주인만 신경 쓰지. 신경 쓰는 주인조차도 이걸 볼 기회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문제 오디오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8인치 디스플레이로 바꾸셔야 되고요. 매뉴얼 에어컨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 정도면은 뭐 사람들이 보고 와 뭐 저렇게 생겼냐 이렇게 얘기할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냥 무난하죠. 선루프도 이제 보이고요. 후방 주차거리 경고 이런 거 기본이죠. 기본이고 공기압 장치가 경보 장치 같은 거는 좀 뭐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모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던에 아까 모던에서 이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거든요. 보시면 아까 8인치 디스플레이랑 후방 카메라가 59만 원이었는데 사실 59만 원이면 그 내장이 이뻐지고 그리고 어차피 후카는 다실 거예요. 후카는 다실 건데 그 뭐 달려면 그래도 20만 원 줘야 되는데 그냥 순정으로 59만 원에 하고 뭐 중고차 팔 때 좀 더 돌려받는 거니까 이 기본적으로 59만 원짜리는 다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 그것뿐 아니라 아예 그냥 내비를 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162만 원을 들이시면 내비 달리고 블루링크, 뭐 후방 모니터, 여기에 스마트 키가 들어가요. 원격식은 필요 없고요. 프로토 에어컨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요 162만 원짜리 옵션은 이거 다 넣으려면 그냥 다음 트림 가세요. 뭐하러 깡통 드림 합니까? 이거는 솔직히 스마트 키는 이따 모던 트림에서 나올 거니까 그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원격 시동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 차가 팰리세이드인데 팰리세이드도 이제 스마트 키에 원격 시동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원격 시동을 이제 차가 보이는 거리 정도까지는 가까이 간 다음에 시동을 거는 건데 블루링크가 있는데 핸드폰으로 시동 걸면 되지 뭐하러 다 와서 차 앞에서 스마트 키의 장점인 주머니에서 스마트 키를 꺼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장점을 버리고 굳이 스마트 키를 꺼내서 시동을 그 차 앞에서 겁니까? 그거 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기능이에요. 뭐 소나타처럼 시동을 건 다음에 앞으로 전진시킬 수 있다. 그러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그 전후진 없이 원격으로 시동만 건다. 그건 아무 숫자에도 쓸데없는 기능입니다. 그냥 블루링크로 시동 미리 걸으시면 되는 거지. 이건 뭐. 그래서 저 162만 원짜리 내비는 저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뭐 8인치 디스플레이도 그 핸드폰 USB로 연결하면 티맵 사용 가능하세요. 티맵 사용 가능하시고 근데 문제는 핸드폰을 연결했을 때 핸드폰을 못 쓴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게 또 장점이기도 해요. 안전운전이 되거든요. 카톡 같은 거 못하니까.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운전할 때 카톡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 고속도로를 다닐 때는 사실 그럴 때는 안 해도 되지만 이 신호등에서 멈추고 할 때는 카톡 없으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젊은 사람들은 못 버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8인치 디스플레이의 티맵보다는 그냥 거치대 뭐 좋은 거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 거치해서 핸드폰으로 티맵도 보고 카톡도 하고 뭐 이런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드라이빙 플러스가 29만 원. 이게
4륜도 아니고 2륜인데 험로 주행 모드가 들어가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고. 험로 주행 모드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드라이브 통합 주행 모드 해가지고 뭐 스포츠, 컴포트 뭐 이런 그 주행 모드는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까 그 IVT 무단 변속기를 선택을 하면. 근데 거기에 요 험로 주행 모드는 스노우, 뭐 샌드 이런 식으로 뭐 눈 올 때나 뭐 모래에서 다닐 때나 이런 때 좀 더 돌파력 있게 되도록 그런 옵션인데 누가 베뉴 가지고 뭐 모래사장을 다니고 합니까? 그리고 눈 많이 오면 스노우 타이어 다시거나 저 체인 다세요. 그리고 뭐 29만 원이면 정말 싸니까 뭐 심심하고 궁금하다 아니면 버튼이 이제 아무래도 험로 주행 모드까지 들어가 있는 버튼이 좀 멋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넣으셔도 되지만 뭐 이건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은 그 고속도로 많이 타시는 분들은 필요하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저는 스마트 크루즈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냥 크루즈는 그냥 안 하고 말지 싶더라고요. 계속 크루즈 켜놨다가도 자꾸 개입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요. 근데 29만 원이면 뭐 진짜 이거는 취향대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모던 초이스 69만 원짜리 이게 핵심입니다. 이 트림에서는 모던 초이스는 뭐 그냥 무조건 박아 넣어야 되는 옵션이에요. 보시면 직물에서 인조가죽 시트로 바꿔주고요. 현대차의 대표 옵션이죠. 엉따 열선 시트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알로이인 들어가고요. 열선 핸들, 손따 이거 꼭 들어가야 되죠. 은근히 그 핸들 가죽 핸들 그리고 변속기도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게 요게 이제 고급감에서 은근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도 좋습니다. 뭐 없으면 뭐 핸들 커버 씌우면 되긴 하는데 이 있는 게 훨씬 낫죠. 핸들 커버는 좀 미끄러지기도 하고 없어 보이기도 하고 잘못하면요. 그리고 스마트 센스는 이제 전 트림 공통으로 39만 원으로 들어가는데 요거는 후측방 충돌 경고, 후방 교차 충돌 경고 요것만 들어가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 크루즈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후측방 충돌 경고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내 좌측 후방이나 우측 후방에 차선 변경할 때 그 사이드 미러에 그쪽에 차가 있나 없나 표시해주는 기능이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좋기는 좋은데 써보니 뭐랄까 좀 사실 좌측방이나 우측방에 차가 없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뭐좀 제법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이게 불이 들어온 경우가 많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 무시를 하게 된달까 신경을 끄게 된달까 좀 그래요. 그래서 뭐 있으면 좋기는 한데 39만 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선호하시는 분은 하시고 안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고요. 저보고 넣을 거냐 물어보면 하긴 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트림은 정리를 해봤더니 기본 1473만 원짜리에 필수 옵션으로 무단 변속기 그리고 아까 그 모던 무조건 들어가는 거 거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비보다는 8인치의 후방 카메라 들어가는 59만 원짜리 요거는 필수 옵션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하면 차값이 1748만 원. 그리고 사실 뭐 차를 사면 뭐 공채 할인도 해야 되고 뭐 차량 등록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돈이 들기는 하는데 썬팅도 하고 뭐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짜잘하다고 보고 근데 이 취득세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취득세는 차량의 공급가 그러니까 차량 가격의 90% 정도의 7% 한마디로 그냥 차값의 7%를 더 세금으로 내야 돼요. 요거를 생각 안 하시면 낭패가 되기 때문에 취득가 포함하면 한 1860만 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값을 얘기할 때는 취득가는 빼고 얘기하니까 1750만 원이 이제 살만한 트림의 스마트 트림의 차의 가격입니다. 보시면
이 1748만 원짜리 치고는 좋은 부분은 아까 뭐 말씀드린 부분처럼 이런 전방 충돌 방지라든지 아니면 뭐 차로 이탈 방지 이런 게 다 기본이고 오토라이트 들어가고 그래도 인조지만 가죽 시트가 들어가고요. 사실 이게 또 그 천연 시트 차를 타다가 인조 가죽 시트 차를 타면은 또 좀 이게 반질반질하고 이거 어떻게 타지 싶은데 사실 그래도 처음 차를 사시는 분들이나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인조 가죽 시트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뭐 쉽게 더러워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앞좌석에 엉따, 열선 핸들, 손따, 예. 열선 시트, 열선 핸들 다 들어가고 8인치 디스플레이 다 들어가고요. 이 8인치 디스플레이가 내비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디자인적으로는 전혀 꿀리지는 않습니다. 네, 어차피 후카 달 거니까 요 59만 원짜리는 넣으시는 게 맞아요. 이제 근데 이 스마트를 선뜻 이제 손이 가기 어려운 부분이라면 저는 요 알루미늄 휠의 디자인, 이 디자인 이것만 좀 좋았어도 스마트가 정말 가성비가 좋은 건데 사실 그렇다고 이 스마트를 산 다음에 휠을 그냥 17인치 뭐 저 싸제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또 거기서 뭐 100만 원, 150만 원 타이어도 바꾸고 해서 100만 원, 150만 원 쓸 거면 굳이 그냥 다음 트림으로 가고 말죠. 그래서 15인치 휠 괜찮다. 한번 직접 보시고요. 직접 보시면 괜찮아요. SUV의 작은 휠도 괜찮아요. 보시고 괜찮다. 자, 나는 이 정도는 뭐 감당할 수 있다 하면은 그냥 스마트 이거 사시면 돼요. 필수 옵션 들어가 있는 거. 거기에 여기 보시면 취향 옵션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뭐 하이패스, 뭐 고속도로 많이 타시는 분들은 하이패스 이거 타셔도 좋고 아니 사실 싸제로 하면 뭐 3만 원이면 떡을 치는데 지저분하니까요. 선정리 같은 거. 그리고 뭐 서울 사시는 분들은 요즘 뭐 다 하이패스니까 오히려 그냥 교통카드 들고 찍는 곳으로 가서 찍어도 뭐 별로 시간 걸리지도 않고요. 저는 고속도로를 탈 일이 별로 없어서 하이패스 있기는 한데 쓸 일이 없네. 1년에 한 5번? 10번? 10번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내비 세트가 있었죠. 내비 세트 이름이 뭐더라? 내비 블루링크. 블루링크는 5년을 기본 제공하고요. 예전에 2년이었죠. 5년을 기본 제공해서 그거 지나면 이제 한 달에 만 원, 11,000원 정도 내야 되고요. 블루링크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핸드폰으로 원격으로 차량 시동 걸고 뭐 문 열고 하는 기능입니다. 여름에 에어컨 틀어놓고 겨울에 히터 틀어놓기 좋은데 겨울에 히터는 엔진이 따뜻해진 다음에 예열이 된 다음에 따뜻해지기 때문에 차가 그렇게 뜨끈뜨끈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래도 어쨌든 차가 따뜻해지는데 뭐 좀 빨리 되니까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을 주차를 지하 주차장에 하거든요. 출근이건 뭐 퇴근 후건 지하 주차장에 있는 분들은 블루링크 필요 없습니다. 단원콕 필요 없고 근데 이제 외부에 주차하시는 분들은 블루링크 무조건 있어야죠. 스마트키. 자, 아까 스마트키에 대해서 뒤에서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스마트키는 사실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옵션이기는 한데 글쎄요. 폴딩 키로도 사실 충분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키의 장점은 주머니에서 꺼내지 않고 뭐 차를 탄다, 뭐 시동을 건다 버튼을 눌러서 뭐 그 정도의 장점이 되는데 결국에는 주머니에 그거를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이게 뭐 대단히 뭐 돈 더 들여서 옵션을 붙여야 될 거냐 저는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요즘 누가 우와 차 스마트키야 버튼으로 시동을 걸어? 뭐 이런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소나타 정도 되면 이제 얘기가 다르죠. 스마트 키로 차량을 앞뒤로 원격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디지털 키, 핸드폰으로 그냥 열쇠가 되는 거고 스마트 키를 아예 안 갖고 다니는 그 정도 되면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스마트 키 뭐 필요합니까? 그냥 이거 뭐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정도의 옵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이 내비를 넣지 않으면 이 스마트 트림에는 폴딩 키가 들어가거든요.
폴딩키 하면은 디자인은 스마트키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누르면 열쇠가 딱 튀어나오는 스타일이고요. 그러니까 뭐 차에 탈 때는 이제 원격으로 문 열고 잠그 뭐 문 열고 잠그고 이런 거는 되니까 어차피 주차장 가면 내 차 어디 있는지 보게 되잖아요. 그때 스마트키는 굳이 안 꺼내도 되는데 뭐 하면서 이제 어디에 주차했는지 다 기억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폴딩키 있으면 그럴 부담 없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주차하고 다음날 차 타러 갈 때 키 꺼내가지고 띡띡띡띡 눌러가지고 차 문 여는 거 눌러가지고 반짝반짝 하면 가서 타고 이제 또 시동은 또 돌리는 맛이거든요. 꼽아서 돌리는 맛이 있으니까 폴딩키도 저는 나쁘지는 않아요. 전혀 거기에 뭐 공짜로 스마트 키를 붙여준다면 모르겠지만 거기에 돈 쓸 생각은 없습니다. 오토 에어컨 아까 말씀을 다 드린 것 같고요. 오토 에어컨은 아무래도 뭐 디자인이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딱 원하는 대로 나오는 수동 에어컨 괜찮아요. 그리고 썬루프는 사실 중고로 차를 팔 때 내비하고 썬루프는 거의 뭐 신차 때 돈 들였던 거 그대로 받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있으면은 중고에서 잘 팔리게 되고 특히 이 베뉴의 타겟층은 썬루프를 좋아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거는 뭐 괜찮습니다. 썬루프 안전에 뭐 얘기가 좀 있기는 한데 솔직히 뭐 차가 막 떼굴떼굴 굴러야 이제 위험해지는 부분인데 솔직히 앞뒤로 박으면 박았지 떼굴떼굴 굴릴 일 있습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사실 제가 팰리세이드에 썬루프를 한 이유는 어, 전 시장에 가서 타봤더니 1열에서는 사실 썬루프가 거의 머리 위에서 좀 뒤쪽에 있기 때문에 뭐 운전하면서 볼 일이 없잖아요. 볼 일이 없는데 2열이나 3열에 타면 썬루프가 있어야지 좀 탁 트이고 개방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사실 저는 썬루프는 2열에 타는 승객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베뉴는 2열에 사람을 안 태우는데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지만 뭐 담배 피시는 분들은 필요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분들이 필요할까요? 뭐꼭 보지 그 썬루프를 통해서 뭐 하늘을 보거나 꼭 그러지는 않더라도 이게 우리 아파트도 남향 좋아하는 게 다 그 채광이잖아요. 채광. 집이 밝고 뭐 빨래도 잘 마르고. 근데 채광인데 썬루프가 있으면 차 안이 밝아요. 채광이 잘 된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뭐 어차피 중고 때 가격 받을 거면 썬루프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에 써놓은 것처럼 취향이에요, 취향. 스마트 센서도 취향으로 넣었는데 저런 거는 넣어주면 좋죠. 한 번 사고 막아주면은 그걸로 뭐 본전은 10배로 뽑는 옵션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스마트는 1750만 원이고 거기에 추가로 뭐 얼마 쓰실지는 개인의 자유지만 저 같으면 뭐 한 요 정도 한 70만 원 정도 써서 요 정도 달아줄 것 같아요. 다음은 모던 트림이에요. 1800만 원입니다. 1800만 원이고 스마트에 들어가 있는 기본 품목들에다가 이제 부담 번속기나 이런 거 다 들어가고요. 옵션은 저 뒤쪽에서 조금 볼게요. 옵션 여기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 보면은 어디 보자. 이 정도면은 뒤에서 다 설명이 가능할 것 같네요. 보자. 여기 이게 15인치 알루미늄 휠, 17인치 알루미늄 휠 디자인 차이 많이 나죠. 이게 15인치만 보면은 괜찮은데 15, 17을 같이 놓고 비교하면은 이게 15인치 선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요게 이제 모던이고요. 요게 플럭스 모델이에요. 사실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그릴 쪽이고요. 이 십자 그릴과 플럭스에만 쓰이는 요 플럭스 전용 그릴이 있는데 이 십자 그릴이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고는 하지만 사실 베뉴는 개성을 위해서 타는 차인데 저 십자 그릴이 굉장히 뭐랄까 대담하달까 개성 있거든요. 근데 저 플럭스 모델의 그릴은 좀 무난해요. 그래서 예쁘기는 한데 저는 굳이 돈을 더 주고 뭐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모던의 옵션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요
LED 헤드램프 이런 거는 이제 좀 이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익스테리어 옵션을 선택하면 이제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고요. 그 선택 안 하면은 그 스마트에 있었던 누랭이가 들어가는 거죠. 리어 램프는 LED 리어 램프 마찬가지로 익스테리어 옵션에 들어있는 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자인이 뭐 벌브형이나 똑같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면 좀 느낌은 다르겠지만 사실 뭐 이거는 뭐 뒷사람 배려할 것도 아니고 크게 필요 없어요. 보시면 요게 8인치 디스플레이, 그 아래 게 8인치 내비 똑같이 생겼죠. 디자인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요 프로토 에어컨이 이렇게 생겼고 아까 매뉴얼 에어컨 기억나시나요? 이쪽 동그라미에 이제 손으로 그냥 돌리는 거 있었잖아요. 뭐 사실 디자인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딱 하나 요 버튼 같은 거 안에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는 거. 요거를 제법 예쁘게 디자인을 해놓기는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의 그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찌 보면은 이것도 제법 핵심인데 이것도 모던 트림의 익스테리어 옵션에 들어가는 루프렉. 요 천장에 요 튀어나온 거 있죠? 요 뭐 스키 같은 거 고정시키는 그런 캐리어라 그러나요? 캐리어 같은 거를 고정하는 바 같은 건데 그냥 디자인 포인트죠. 뭐 사실 저 위에 누가 스키 그런 거 하나요? 뭐 그런 사람 거의 없긴 한데 어쨌든 디자인 포인트죠. 저게 없으면 약간 밋밋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예전에 신혼 때는 소울 초기 모델을 탔었는데 그때는 루프렉 없는 모델이었어요. 소울도 사실 루프렉이 있는 게 되게 이쁘거든요. 근데 그 루프렉이 있는 모델과 루프렉이 없는 모델은 지금 색상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루프렉이 없어도 이쁜 색상이 있고 루프렉이 있어야지 이쁜 색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색상 선택을 하실 때 내가 사는 차가 루프렉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뭐 하이패스나 이런 거 있고요. 요 인저가죽 도어 암레스트 요거는 이제 플럭스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모던에는 없고 플럭스에 들어가는 건데 저 사실 이 내장재에 가죽을 쓰면은 그 플라스틱보다는 훨씬 고급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런 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는 하는데 플럭스에 돈을 더 들여서까지 할 정도인가 싶기는 합니다. 뭐 베뉴가 고급스러워봤자 얼마나 고급스럽겠어요. 개성 있고 그냥 그 뭔가 젊은 느낌에 타는 차지. 저거 가죽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 차 고급진데 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보시면 모던에서 선택하실 수 있는 옵션은 이렇게 있고요. 보시면 스마트에서는 8인치랑 그 후카 묶어가지고 59만 원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 모던에서도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고 멀티미디어 라이트 플러스라고 해서 100만 원짜리가 있어요. 98만 원. 보시면 8인치 오디오랑 후방 모니터 들어가는데 여기에 오토 에어컨, 하이패스 시스템, ECM 룸미러, 눈 안 부시게 하는 룸미러 이런 거를 이제 붙여놔가지고 98만 원을 만들어놨죠. 애매해요. 프로토 에어컨, 오토 에어컨을 어차피 하려고 하셨던 분이라면 그냥 이거 선택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이게 애매해지죠. 저거 대신에 네비 플러스를 하게 되면 142만 원인데 이 뒤에는 똑같아요. 후방 모니터니 이런 거는 다 저 멀티미디어 라이트 플러스랑 똑같은데 디스플레이 오디오 대신에 네비랑 블루링크 요거 들어간다는 거. 즉 네비랑 블루링크에 한 44만 원을 추가를 하는 건데 차라리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 주차장이 아닌 지상에 주차하시는 분들은 뭐 무조건 블루링크 넣으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멀티미디어 라이트 플러스를 해도 되는데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이 정도는 뭐 블루링크 있는 거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비 찍고 내비를 그 자동차에 있는 내비를 그냥 찍고 내 핸드폰은 카톡용으로 쓰는 이게 사실은 뭐 베스트기는 하니까 뭐 이 정도 가격 차이면은 내비 플러스로 가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아까는 가격 차이가 100만 원씩 나는데 이건 뭐 40만 원 나니까요. 제가 운전 중에 카톡을 하시는 거를 뭐 독려하는 건 아니고요. 그 신호등에 걸리면 솔직히 할 수밖에 없죠. 뭐. 하면서 전방주 씨는 잘 하시고요. 그리고 보시면 요 익스테리어 디자인 113만 원짜리 여기에 LED 헤드램프, 리어 콤비램프, 17인치 휠, 루프렉 이런 게 다 들어가거든요. 사실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안 할 거면 그냥 스마트 가지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모던으로 가시겠다 하시면 사실 뭐 17인치 휠이나 뭐 LED 램프 이런 것 때문에 오시는 걸 텐데 그러면 익스테리어 해야 됩니다. 드라이빙 플러스 아까 보셨죠? 29만 원짜리 이거 뭐 굳이 필요 없고요. 스마트 센스는 취향에 따라. 그래서 보시면 모던 1799만 원짜리 필수로 익스테리어 하셔야 되고요. 8인치 후카 오토 에어컨 하이패스 묶어져 있는 세트로 98만 원짜리에서 2010만 원. 취득세 포함하면 2140만 원 정도. 그래서 취득세 포함 금액으로 비교해 보면 스마트에 필수 들어간 거 대비해서 한 280만 원이 올라갑니다. 280만 원.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 스마트 모델보다 좋아진 것이 뭐냐? 17인치 휠, LED 헤드, 리어 램프, 루프렉, 스마트 키, 오토 에어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 따르면 뭐 굳이 오토 에어컨이나 스마트 키 이런 거는 뭐 루프렉도 사실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렇습니다. 300만 원을 올려야 되나 싶은 고민이 많이 드실 거예요. 이건 솔직히. 그리고 좀 특이한 차이점이 텔레스코픽 핸들하고 이제 내장 색상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틸트가 있었잖아요. 틸트는 핸들을 위아래로 조정하는 거고 텔레스코픽 핸들은 핸들을 앞뒤로 그러니까 내 몸 쪽으로 당기거나 아니면 내 몸 쪽에서 멀어지게끔 세팅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꼭 필요해요. 저는 뭐 운전 자세가 어떤 건지 뭐 덩치는 좀 크고 안전키 크고 그래가지고 핸들을 최대한 내 몸 쪽에서 내 몸 쪽으로 가깝게 해야지 이제 자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운전 자세를 좀 잡아보시고 좀 내 몸이 한국 사람 표준과 비슷하다 하면은 굳이 텔레스코픽이 필요 없는데 내가 뭐 좀 덩치가 크다 혹은 덩치가 작다 뭐 앉은 키가 크다 작다 뭐 좀 살이 좀 쪘다 아니면 많이 말랐다 이러신 분들은 일반적인 체형에서 좀 벗어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텔레스코픽이 없으면 엄청나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운전 자세가 불편하면 오래 운전 못해요. 운전하는 게 스트레스고요. 자, 그리고 기본 블루 내장인데 아니죠. 블랙 내장인데 여기서 모던은 블루 내장 투톤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블루 내장 투톤 이따가 뒤에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지만 너무너무 이쁩니다. 베뉴는 사실 블루 내장 투톤을 뭐 선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마 다 선택하실 것 같아요. 블랙은 심심해요. 심심해. 그 밖에 뭐 취향으로 선루프, 투톤 루프, 썬루프랑 투톤 루프는 동시에 적용은 안 되고요. 하나만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후카니 무늬 이런 거에다가 네비랑 블루링크 추가하시려면 44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마트 센스 있고요. 이런 건 취향 따라. 자, 모던은 그렇고, 그 다음 마지막 트림이 플럭스 트림인데 이건 뭐 사실 별로 볼 게 없어요. 보시면 뭐 굳이 옵션을 꼭 달아야 되는 것도 없고 플럭스 그냥 이대로 사시면 됩니다. 2111만원 그래서 취득세 포함하면 2245만원 모던 대비해서 한 100만원 올라가요. 100만원 올라가는데 모던 대비해서 좋아지는 게 뭐냐? 별로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죽으로 된 도어 암레스트하고 그리고 플럭스 전용 그릴하고 그리고 블루 내장 외에도 그레이 내장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레이 내장은 모르겠습니다. 직접 보면 어떨지 몰라도 저는 그레이 내장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기는 한데 뭐 생각보다 더러워지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베뉴는 블루 내장이 너무 예뻐요. 블루 베이지인가 블루 그레이인가 하여튼 블루 내장이 너무 예뻐서 사실 뭐 그렇게 뭐 네, 옵션도 다 뭐 비슷하고요. 취향 옵션들. 그럼 결국에는 그릴 하나 때문에 100만 원을 추가할 거냐 말 거냐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베뉴를 살 건데 기본 그릴이 너무 안 예쁘다 하시면 이제 플러스로 오시면 됩니다. 저라면 안 가요. 여기 보시면 이 인테리어 보시면 이제 왼쪽에 블랙 직물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래쪽 가운데 그레이 있죠. 그레이도 괜찮아요. 그레이도 괜찮은데 요게 블루 투톤 너무 예뻐요. 이거는 진짜 특히 베뉴 이제 메인 컬러인 그 더 데님인가요? 그 짙은 블루색 거기에 내장은 무조건 이걸로 가야죠. 이거는 진짜 정말 예쁘게 색깔을 뽑았어요. 요즘 현대가 그 네이비 색상을 다른 색이랑 조합해서 예쁘게 뽑아내더라고요, 내장색을. 저, 음, 급에 비해서는 뭐, 물론 직접 보시면 또 만져보시면 재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플라스틱 재질이니까. 근데 뭐, 액센트급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고, 그리고 사실 재질도 뭐 이렇게 타다 보면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써요. 이 내장 디자인만 예쁘면 되는데 이 정도면 SUV 치고는 굉장히 예쁘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럭스 트림은 그냥 보너스 트림이고요. 이 스마트 트림과 모던 트림 요게 이제 메인 두 개 트림이고 거기에 필수 옵션들을 장착한 가격을 보시면 1,750만원, 2천만원 취득세까지 포함하면 28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 차이에서 결국에는 선택을 하셔야죠. 예산이 내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저 배드 포인트 15인치 알루미늄 휠 이거를 내가 뭐 감당할 수 있는지 폴딩 리모컨 키냐 스마트 키냐 뭐 매뉴얼 에어컨이냐 오토 에어컨이냐 뭐 텔레스코픽 핸들이 필요하냐 필요 없느냐 뭐 이런 부분 가지고 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어렵네요. 가격 차이가 280이면 거의 차값의 거의 뭐 15%, 20%, 15%? 15% 정도 되는 건데, 세긴 세네요. 음. 뭐, 베뉴 사면서 뭐 그렇게 옵션을 많이 뭐 붙일 필요 있는가? 스마트 트림에 요 1750만원. 솔직히 이게 정답입니다. 이거보다 돈 더 많이 쓸 거면 조금 급을 높여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냥 여유는 있으신데 너무 이뻐서 사시는 거다 하면 그냥 뭐 2천만 원짜리 보던 사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아까 그 플러스 트림 말고 그 튜익스 있잖아요. 튜익스가 여기가 제법 종류가 많아요. 보시면 뭐 17인치 디자인 휠에 뭐 스피닝 휠캡 이런 거 있고 이제 이런 게 뭐 스마트에 그 15인치 대신해서 넣을 수 있으면은 진짜 좋은데 스마트에는 또 안 해주네요. 모던하고 플러스에만 해주는 거고요. 컨비니언스 패키지 해가지고 요거는 뭐 실내 등 같은 거를 LED로 바꿔주고 뭐 그러는 건데 뭐 근데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잖아요. 그런 분들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27만 원 뭐 돈 들일 필요가 있는가? 매트 같은 건 누구지? 플러그선은 요거 하나 건지면 됩니다. 적외선 무릎워머 27만 원. 이 베뉴 선전할 때 뭐 기사 같은 거 날 때 고를 때 제일 대표적으로 선택되는 뭐 얘기가 되는 옵션이 요거예요. 적외선 무릎워머. 현대차에서 최초로 적용이 되는 거죠. 뭐 세계 최초 같은데 아닌가? 이 핸들 밑에서 이제 적외선이 나와서 무릎을 따뜻하게 해준다. 엉따이은 무따의 탄생입니다. 27만 원이면 솔직히 우리가 열선 시트를 뭐 옵션을 열선 시트를 넣는데 한 50에서 100 정도는 쓸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요 무릎 워머가 27만 원이다? 무조건 합니다. 이건 무조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튀익스 IoT 이거 설명을 한번 읽어보세요. 도대체 뭔가 이 개발자는 무슨 생각인가 싶을 겁니다. 그냥 뭐 블루링크 개발하다가 뭐 잔챙이 남는 거를 좀 모아놨나 싶기도 하고요. 무슨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어떤 생각으로 누구에게 팔려는 건지. 스피커 20만 원짜리. 뭐 이거는 소리를 못 들어봤으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근데
차에서 스피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제 쓰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 밖에 이제 마지막으로 색상들을 뭐 추천 색깔이라고 할까요? 색상들을 한번 좀 봐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왼쪽 아래는 이게 대표 색상이죠. 더 데님. 짙은 블루색의 초코 화이트 투톤이고요. 아, 베뉴는 이 색이 제일 이쁜 것 같긴 해요. 적당히 튀고, 그렇다고 뭐 우선 중고가를 못 받을 정도로 막 그렇게 많이 튀지는 않고요. 여기에 내장으로 블루 내장하면 좋죠. 저는 이거는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뭐 코스믹 그레이의 시드 옐로우 요런 투톤도 뭐 나름 대표 색상이라고 현대에서 밀고는 있는데 저 코스믹 그레이는 괜찮은 것 같은데 솔직히 베뉴 같이 이렇게 좀 튀는 차에 뭐그 회색 그 사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근데 거기에 이제 애시드 옐로우를 뿌리면 좀 디자인적으로 예뻐지는 건데 글쎄요 이건 디자이너의 눈에는 예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일반인의 눈에는 그렇게 예쁘게 보일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뭐 이런 크리미 그레이의 팬텀 블랙. 이 색도 좀 상당히 세련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거 뭐 실물을 봐야겠지만 도심에서 한 20대 젊은 남성이 타기에는 이 색깔도 상당히 매력이 있어 보이고요. 흰색의 그 팬텀 블랙 이거 뭐 진리죠. 뭐 흰색은 진리인데 저도 지금 펠리를 흰색을 타고 있기는 한데 흰색이 제일 좋고 근데 베뉴는 흰색이 뭐 안 어울리진 않는데 최고의 색상이다 정도까지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요 빨강, 메뉴는 빨강이지 않은가 싶기는 하고요, 솔직히. 파란색 다음으로 마음에 드는 색상이 요 빨간색, 여기에 건빨이죠, 건빨. 팬텀 블랙, 루프. 요게, 요 색상도 굉장히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 정도, 베뉴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옵션 고르는 거가 정말 머리가 아픈데, 사실, 차를 개발하고, 기본적으로 차를 만들고 나서 이제 현대차가 마진을 가져가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깡통차를 판다 치면 한 뭐, 5%가 가져간다 치면, 옵션에서 사실 뭐 20%, 30%씩 남겨 먹잖아요. 근데, 현대차가 남겨 먹는 게 배 아프다! 해가지고 옵션을 선택 안 한다? 그것도 사실 어리석은 거거든요. 자기가 나한테 주는 이 옵션의 효용이 어느 정도고 거기에 내가 지불할 용의가 어느 정도 있다.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셔서 나한테 필요한 옵션이면 그게 원가가 얼마 됐든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한테 필요한 옵션인데 적정 가격이면 고르시면 되는 거고요. 예, 제가 추천하는 트림은 스마트 트림에 이제 몇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옵션들을 넣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색상은 대표 색상인 블루, 짙은 블루 색상. 요즘 중고차 이쪽 일하는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특히 이런 좀 개성 있는 차들, 뭐 소울이나 이런 차들은 파랑하고 빨강이 오히려 다른 색상보다 좀 프리미엄이 붙는데요. 한 100만 원 정도씩 중고차가. 수출용에서는 수출할 때는 중고차 수출할 때는. 그래서 아마 베뉴도 제법 뭐 나중에 중고차로 수출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빨강이나 파랑도 그냥 과감하게 선택하셔도 중고차 매각하실 때 그렇게 뭐 손해는 안 보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다른 차종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